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은 말을 그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 거 하니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볼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좀 무서운 살짝 무섭고 좀 강한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다정다감하고 스윗하시고 다정다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하고 너무 다르다고 정말 너무 다정다감해서 본인이 놀라셨다고 컨설팅이 끝나고 가시는 길에 그렇게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예, 저는 다정다감한 여자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선생님이 학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학원 일을 하신 거는 지금 한 40대 정도 되셨는데, 학원 일을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한 10년? 10년 정도 하셨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본인의 학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왔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시작을 이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큰 학원 같은 경우는 막 몇십 명의 강사들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강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별을 보면 정말 여자 대 남자가 한 90대 10 많아봐야 80대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가서 학원 차려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잘 가르치느냐? 아니죠. 학원에서 있을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학원을 차리는 그게 여자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 먼저 차리는 게 임자다. 이런 말씀? 이게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행동력,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선생님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학원을 이제 그만두신 이유가 학원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학원생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우리는 두 명의 선생이 필요가 없겠다.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학원을 나가게 되셨는데 그게 작년 일이에요. 그 이후로 학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행동력이 좀 없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놓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학원에서 같이 일하던 수학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아는 선생님이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자기한테 넘기려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습소라서 그게 그 월세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그분이 권리금을 안 받겠다고 하시면 그리고 권리금을 받아도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에서 쇼부가 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선생님에게도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이 선생님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그동안 학원 생활을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 여자이기 때문에 두렵고 이런 게 좀 두려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그거를 다 깨우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시작을 못해. 너무 늙어가지고 시작을 못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원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의 특성인지 아니 여자의 특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뭘 하고 살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는 뭐 어떻게 살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데 내가 원하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살기 전의 삶은 그냥 삶이 낭비되어 가는 듯한 느낌? 낭비되는 듯한 느낌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본인의 학원을 정말 하기를 몇 년 전서부터 원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있고, 단지 용기가 좀 부족해서 시작을 못 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이게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 비싼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아는 분이 이 선생님에게 넘기려는 학원은 주위에 그런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주위에 사람도 많이 살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동네도 괜찮고 다 아파트촌이고 동네가 괜찮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봐왔던 그런 학원들보다 싸게 이 선생님이 싸게 나왔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싸게 넘기려고 하고, 물론 그 넘기려는 선생님도 안 되니까 넘기는 거겠지만, 그래도 뭐 보증금과 월세 이런 걸 보면은 좀 싸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입지를 생각해도 입지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선생님이 뭐 안 돼서 뭐 넘기는 거지만 이 선생님이 넘겨받은 이 선생님이 또 100%또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과목도 다르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니까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 이걸 하고 싶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하지 않고 사는 삶은 그냥 뭐 보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긴 하지만 즐겁지가 않은 뭐 이런 삶이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으면 그게 잘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거는 본인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 투자하고 시작을 했을 때 실패를 해도 본인이 이제 본인에게 남겨진 교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랄까, 뭐 교훈이 반드시 있겠고, 혹은 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 학원 운영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학원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전심으로 도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계속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 그걸 뭐 큰 학원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살짝 좀 못 믿어 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잘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뭔가를 할 때 그때가 제일 잘 되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속을 왜 그러면 그 이유를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겸손했다. 그때는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학생 눈에도 들고 싶고 학부모 눈에도 들고 싶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좀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겸손함과 절실함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살짝 실력이 부족해도 이게 잘 되는 거야. 그 절실함, 그 겸손함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초보자의 그런 행운, 초심자의 행운, 이게 반드시 있는 것 같고, 이게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한 게, 정말 잘 가르친다고 학원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잘 못 가르친다고 학원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게, 뭐 인간적인 매력이든 뭐든, 아무튼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런 매력 같은 게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동네에서 조그맣게 교습소 하는 건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 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길게 뭐 일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덜덜 떨고 시작을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뭐 애들 가르치는 거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짜 학원 일이라는 게 신기한 게, 옛날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대면으로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와, 나는 진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영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말 없어. 정말 세상에 어떻게 영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저렇게 없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컨설팅을 했지만,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 뭐 영어를 가르치는 거, 영어에 대한 거, 뭐 학원을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모를 수도 있나 뭐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뒤에 말한 게 진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그런 말 했거든. 근데 속으로 그런 말 했거든. 그 선생님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 가지고, 그 선생님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야. 분명히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영어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너무너무 없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 선생님한테 배울까? 이 선생님이 가진 매력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와, 진짜 학원 사업은 굉장히 오묘하다, 뭐 요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진짜 이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다고 애들이 많고, 뭐 별로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그냥 애들 수준이나 선생님 수준이나 비슷비슷한데, 이래도 학원이 성장을 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선생님이 그토록 몇 년간 그렇게 학원을 하기를 원했고 단지 용기가 없어서 학원을 시작을 못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안고 계속 아닌 척 하면서 계속 남의 학원이나 가서 이렇게 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이 이렇게 정말 부풀어 올랐다면 한 번 정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습소 중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한번 시작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월세 애들 4명이면 커버 된다고. 애들 4명 들어오면 커버 된다고. 간판 달고 다 했는데 4명이 안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뭐 망해도 결국은 I learned the lesson 하면 되는 거고. 망해도 교훈은 남는다. 그리고 망하면은 내가 이 사업적으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월세도 저렴한 그리고 내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인테리어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을 잘 알아봐서 거기서 한번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데 뭐 100%뭐 실력 이런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이란 오묘한 것이지만 반드시 초보자의 행운이 뒤따르는 게 학원이다. 뭐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